안녕하십니까. 빛골 전기학원의 신민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번엔 우리가 플레이밍의 오른손 법칙이랑 플레이밍의 왼손 법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강좌 공부 먼저 하실 게 플레이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플레이밍의 오른손 법칙. 플레이밍의 오른손 법칙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플레이밍의 오른손 법칙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플레이밍 오른손 이러면 바로 먼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요거만 나와야 돼. 자, 뭐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발전기 바로 나와야 돼. 일단 플레이밍의 오른손 법칙은 요 발전기의 기전력이야. 이 발전기의 기전력의 방향이야. 플레이밍의 오른손 법칙은 뭐다 여러분들? 발전기의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낸 법칙이 우리가 플레이밍의 오른손 법칙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제가 약간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좀 이런 생각을 좀 은근히 드네. 요 기전력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도 되죠. 어찌됐든 간에 기전력도 추납이니까 전류의 방향 같은 말인 거죠.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건 못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전류의 방향도 알아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우리가 연고 자석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다가 가져가자고. 우리가 막대 자석이 이런 식으로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다가 가져갑시다. 이렇게요. 알겠죠? 자석이야, 자석. 알겠죠? 그리고 요 자석에다가 우리가 구리 막대라는 코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았어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얘는 철심이죠? 얘는 구리 막대라는 덫이잖아요. 그럼 얘를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전자석.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인가시켰어요? 이제 전류를 이렇게 인가시킨 거죠. 전류를. 그러면 전류를 인가시키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된다, 여러분들? 자속 파이가 나오게 된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까? 아까 공부했지만 요 자속 파이는 자석 밀도 P인과는 무슨 관계라고 했죠? 비례 관계죠? 왜 비례 관계냐면 우리가 자석 밀도 S분의 뭐였어요 여러분들? 파이였잖아요. 그래 단위가 뭐였죠? 단위가 웨바 퍼 메타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한번 봐보시게. 이게 중요한 거죠? 요 S는 뭐야 여러분들? 면적이죠? 무슨 면적이야? 얘잖아 얘. 맞습니까? 요 면적은 한번 공장에 제작하면 요 면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 면적은 반드시 뭐다 여러분들? 일정하다는 소리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속이 커져? 그럼 누구도 커져 여러분들? 자속, 밀도도 커져. 그럼 자속이 줄어? 그럼 누구도 줄어? 밀도도 줄어.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 적어도 된가요? 앞으로 항상 여러분들은 자속도 생각하면 좋겠지만 같이 생각할 때 뭐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밀도. 꼭 기억하셔. 밀도. 밀도는 뚫고 나가려는 힘이라고 했죠? 자속을 뚫고 나가려는 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속 밀도라고요. 자속 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일단 우리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플레밍 오른손 중에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게 요 기전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전력을 만들려면 저번 시간에 강의 배웠죠. 체결도 해야 되고 자속 파이도 변해야 돼. 그러죠? 그러려면 우리가 도체라는 게 필요해. 그 도체를 앞으로 우리가 코일이라고 말할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도체에 따라 합시다. 여러분 제가 도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뭐라고 기억하셔? 코일이라고 기억하셔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자,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해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지금 딱 자석 옆에다가 딱 이렇게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 상태에서 현재 얘가 좀 고정이래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세개는 되고 있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기전력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알겠죠 여러분들? 아까 공부하셨죠? 기전력은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자석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했잖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세개는 되고 있지만 자석은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반드시 요 도체에는 기전력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기전력이 나오려면 누가 변해야 돼? 요런 녀석들이 변해야 우리가 반드시 뭐가 나와? 이 도체의 기전력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 기기에서는 제가 도체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류를 흐를 수 있는 도체, 전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알겠죠? 구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막대기 하잖아요. 구리 막대로 생긴 구리가 앞으로 도체라고 하고 그걸 쉽게 표현하면 코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코일에는 반드시 뭐가 흐른다? 이제부터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게. 그러면 이제 얘를 기전력을 만들어야 돼. 그럼 기전력을 만들려면 이제 얘가 움직여야겠죠. 그럼 움직일 때 누가 옆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옆으로보다는 위아래가 움직이기 쉽겠죠. 그래서 이 도체를 움직일 거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 거고 어떻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현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봐보세요.
이게 계좌 막대 자석이래요. 이게 막대 자석을 가정합시다. 그리고 얘가 구리 막대야. 그럼 이 구리 막대를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얘를 우리가 움직일 거야. 어떻게? 위쪽으로 한 번, 아래쪽으로 한 번. 이런 식으로 해도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현재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자석을 위쪽으로 움직이고 이 도체를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는 뭐가 변한다고 알 수 있죠? 밀도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 밀도가 변한다는 소리는 누가 변해, 여러분들? 자속이 변하니까 반드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요 도체 안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기전력 2라는 게 나오죠. 그럼 요 기전력 2라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갈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전력과 전류의 방향을 알아낸 게 누구다, 여러분들?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야? 오른손 법칙이라는 거야. 지금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플레밍 오른손 법칙을 우리가 알아냈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초딩 때 배우기를 오른손 하면 이게 오른손이었죠? 근데 이 오른손 하면 이 세 손가락 필요해. 여기 잘 보이시죠? 이 세 손가락인데 여기서 조건이라는 게 있다. 요 세 손가락이 전부 다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 얘가 엄지라고 하죠? 얘가 검지죠. 그럼 엄지와 검지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직각. 아시겠죠? 그럼 얘가 검지죠? 그럼 얘도 뭐야, 여러분들? 중지잖아요. 그럼 검지와 중지도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 직각. 알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또? 중지죠? 그럼 얘도 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지와 엄지도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 직각이 되도록 우리가 표시를 해야 돼. 그럼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우리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까?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좀 그림은 그렇지만 얘가 엄지라 보고 얘가 검지라 보고 얘가 중지라고 본다면 엄지와 검지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직각. 아시겠죠? 그리고 얘와 얘도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 직각. 오케이? 그리고 얘와 얘도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 전부 다 직각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엄지라는 게 있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검지. 두 번째 검지. 알겠죠, 여러분들? 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중지라고 표시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네요. 그럼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아까 이 도체가 움직여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움직여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때 이 움직이는 방향을 우리가 앞으로 F라고 하고 힘이라고 할게요. 힘. 알겠죠? 힘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엄지는 우리가 도체의 운동 방향이야. 꼭 기억해. 도체의 무슨 방향이다? 운동 방향인 거죠. 도체의 운동 방향. 여기도 중요한 게 뭐야? 요거인 거죠. 운동 방향.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중요하냐? 얘가 중요해. 자, 검지죠? 검지는 우리가 무슨 방향이냐면 자장이야. 여러분들 제가 빨간색 쓰면 다 느낌 오시죠? 중요하다는 소리야. 자장. 자장이 뭐야, 여러분들? 자석이죠? 얘는 뭐야, 여러분들? 자장의 뭐야, 여러분들? 방향이야. 검지는 무슨 방향이다? 자장의 방향. 그 다음에 중지인가요? 중지. 이 중지가 앞으로 기전력이야. 기전력. 자, 얘가 기전력의 방향이야. 기전력의 방향. 그럼 얘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전력의 방향. 검지는 뭐다, 여러분들? 자장의 방향. 엄지는 뭐야, 여러분들? 도체의 운동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이 운동 방향은 이제 느낌 오시죠? 요 구리막대라는 도체를 움직인다고. 어떻게? 위쪽 상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위쪽 상방향, 아래쪽 하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자장의 방향과 무슨 방향? 기전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일로 오시길래요? 일로 와보시게 되면 얘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보자고. 그냥 간단하게 얘가 자석이라고 보자고. 자석. 되셨죠? 그 다음에가 N극이야. 자, 그리고 얘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석이라고 보자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S극이야. 물론 당연히 여기에 요 자석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가 감겨져 있어? 이렇게 코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리고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 구리막대라는 도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겠죠? 이해되셨죠? 정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일 거야.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재 요 N극에서 S극으로 이런 식으로 뭐 나와요, 여러분들? 자속이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죠? 그 다음 또 여기도 뭐가 어떻게 나온가? 여기도 N극에서 S극으로 이런 식으로 자속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야. 맞죠? 또 해볼까요?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끊기지 않게 자속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왜요?
자속은 폐회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끊기지 않는 점에서 계속 나오겠죠. 그럼 제가 이제 아까 뭐라고 했죠? 요 도체를 움직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요? 밀도가 변해야 되니까. 세교가 된 것만으로는 절대 기전력이 나와? 안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움직인다고.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인가? 이런 식으로 도체를 상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아래쪽 하방향으로 움직이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요 자속 파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누구랑 비례한다? 자속, 밀도, 비례비야. 그러면 제 손 한번 보실래요? 이 도체가 위쪽으로 움직인다고 했는 거야? 그럼 움직이죠? 그럼 이 움직일수록 이 도체는 이 하얀색 자속을 끊겠죠? 이렇게 해요. 되셨죠? 그 다음 또 올라갈수록 누굴 끊어요? 보라색 끊겠죠? 그 다음 또 올라가면 뭐 끊어요, 여러분들? 노란색 끊겠죠? 그러면 이 도체 입장에서는 밀도가 커진 거예요? 적어진 거예요? 적어진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또 얘가 다시 내려오면서 하얀색, 보라색, 노란색을 또 끊겠죠? 얘도 밀도가 적어지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들어올 때, 다시 올라갈 때는 밀도가 어떻게 여러분들 더 세지겠죠.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밖에 안 바뀌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반드시 뭐가 나온다? 이제는 기전력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플레이밍의 오른손 법칙인 거죠? 한번 해봅시다. 요거죠. 엄지가 뭐다 여러분들? 도체의 운동 방향이야. 그 다음 여기 보자 여러분 검지, 얘는 자장의 방향. 그 다음 보이시죠? 중지, 요거 뭐야 여러분들? 기전력의 방향이자 무슨 방향이야 여러분들? 전류의 방향이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기준이 여러분들, 항상 기준이 누구냐? 검지야. 기준이 항상 누구다 여러분들? 검지가 기준이야. 우리가 앞으로 다른 과목에서도 여러분들 계속 써먹을 텐데 항상 기준은 누가 기준이다 여러분들? 검지가 기준이야.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만약에 도체가 현재 지금 극이 N극에서 S극으로 누가 가고 있죠? 자속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N극의 S극이니까 여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그때 이 도체가 위쪽으로 상방향으로 운동을 한답니다. 그럼 도체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때 전류의 방향, 기전의 방향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거인 거죠? 자, 여기 와보실래요? 그럼 이렇게 도체가 들어갈 때는 현재 얘는 우리가 무슨 방향이죠? 도체가 상방향으로 운전할 때 들어가잖아요. 도체가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N극에서 S극. 그죠? 도체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기전력 전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칠판을 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여기서 봤을 때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기전력의 방향이니까요. 그럼 반대로 내려가 볼까요? 그죠? 그러면 요거인 거죠? N극에서 S극이죠? 그러면 내려간다고 했죠? 누가요? 도체가요. 이렇게 내려가나요? 그러면 기전력, 전류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뚫고 나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럼 이 방향이 현재 이 방향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도체의 무슨 방향이 여러분들? 하방향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이때 요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낸 사람이 이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낸 사람이 플레이밍의 오른손 법칙인 거지. 그럼 더 중요한 건 알려드릴게 이제. 여기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럼 아까 도체가 위쪽으로 상방향으로 운전을 할 때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전류가 들어간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들어갔을 때 표시를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죠? 요 표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앙페르의 오른나세 법칙. 그럼 이번엔 도체가 어디로? 하방향인가요? 하방향으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구리막다란 도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요. 교류라는 게 있죠? 전원 측에 교류 직류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 교류.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직류. 우리가 이런 말 있죠? 교류는 시간에 따라 변해, 안 변해? 변해. 직류는 시간의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교류는 항상 변하고 직류는 크기가 일정하다고 그렇게 공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 우리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걸 공부를 많이 한다는 소리야.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교류를 한번 봐볼까 우리? 교류는 요거죠? 맞죠? 그 다음에 직류는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교류와 직류를 비교했을 때 얘랑 한번 대입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도체가 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들어갔다가, 맞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전류가 이렇게 다시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거인 거죠. 일단 교류부터 확인해 볼까요? 교류는 여기가 현재 크기 같겠죠? 여기도 크기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크기는 같은데요.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 시간대 여기는요 마이너스라고 하죠. 근데 얘는요 방향이 바뀌어요. 단지 크기는 뭐죠 여러분들? 계속 일정하죠? 근데 얘는요 크기는 일정하다니까? 근데 뭐가 바뀌어? 방향이 바뀌죠. 그럼 얘랑 한번 비교해보자고. 그럼 얘는 도체, 구리박다란 도체가 움직일 때 위쪽 상방향, 아래쪽 하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면 위쪽 상방향 움직일 때는 이 전류가 들어간대요. 맞죠? 근데 아래쪽 하방향으로 도체가 움직일 때는 얘가 전류가 나온대요. 그러면 교류야 직류야? 교류죠.
왜냐면 여기가 플러스 축일 때 얘를 우리가 크로스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반대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도트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뜬금식을 왜 했냐? 요 기전력은 전원으로 따질 때 교류야, 직류야, 앞으로 교류야. 이해되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앞으로 모든 발전기에 나온 기전력은 직류 기전력 없어. 우리는 무조건 무슨 기전력이야? 교류야. 그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지금 우리가 1장 때 배우기를, 우리가 1장에서는 직류 발전기잖아요. 직류 발전기 맞죠? 2장 때는 우리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동기 발전기죠. 그럼 일단 간단하게 이 두 개의 발전기만 비교해 보자고. 그럼 당연히 얘도 직류 발전기, 동기 발전기인데 당연히 먼저 요 플레이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요 기전력은 전부 다 뭐 나와요, 여러분들? 뭐 나와요? 교류 나오죠. 그럼 얘도 뭐겠어요, 여러분들? 교류 나오겠죠, 당연히.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자꾸 뭐야? 일단 우리나라는 발전기 자체가 전부 다 교류야. 그럼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지? 처음에 직류기 배우자? 직류는 DC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전류는 무슨 전류라고? 교류야, 교류. 그럼 이제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 직류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류를 뭐로 바꿔줘야죠? DC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동기발전기는 교류를 우리가 직류로 바꿔준가요? 아, 이것도 아니야. 얘는 뭐야, 여러분들? 교류야, 그대로. 약간 제가 하고 싶은 말 이야기 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얘와 얘 차이 중에 직류기에는 시험에 나올 게 정하죠. 뭐가 나올까? 이렇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요 녀석이 작용한 녀석이 있어요. 바꿔주는 기기가 있겠죠? 그 기기를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류라고 해요, 정류. 알겠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정류. 정류가 뭐야, 여러분들? 요 정은요, 바를 정자야. 류는 흐를 류자입니다. 전류가 바르게, 알맞게, 변하지 않게 흐를 수 있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해? 정류. 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직류기는 결과적으로 뭐야? 일단 교류를 먼저 생산해.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먼저 직류 발전을 공부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교류 발전기를 우리가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직류 발전기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동기 발전기와 직류 발전기는 거의 같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뭐만 달라? DC냐? 뭐만 달라요? AC만 달라.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기전력이 나오려면 누가요? 얘가 움직여서 쇄교되면서 얘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우리 직류기 하고 있죠? 그럼 얘가 아까 자석이래요. 얘가 구리막대랑 도체래요. 지금 얘는 가만히 있는 상태고 얘가 움직였죠. 그럼 반드시 뭐 나온다, 여러분들? 기전력이 나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번에는 이 도체가 가만히 있게요. 그럼 누가? 요 자석 한번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볼게요. 그럼 얘도 기전력이 나올까? 나오죠. 알겠죠? 그럼 하고 싶은 말이 있네. 얘가 지금 이 교류죠. 얘가 지금 직류기죠. 직류 발전기가 지금 누가 움직인다 소리야? 얘가 움직인다 소리야.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기억나요? 회전기라는 게 있었죠.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돌아간다고 했잖아. 이제는 얘가 움직여서 얘가 돌아간다 소리야, 지금. 알겠어요? 근데 동기기는 이제 뭐겠어요? 얘가 가만히 있고 누가요? 얘가 돌아간다 소리야. 지금 둘 다 무슨 각이죠, 여러분들? 반대야.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 요 플레이밍의 오른손 법칙은 반드시 뭐다, 여러분들? 발전기인데, 요 발전기에서 뭘 알아낸 거야? 기전력의 방향인데, 그 기전력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여러분들? 전류의 방향이잖아. 그 방향을 알아낸 게 누구다, 여러분들? 플레이밍의 무슨 법칙이야? 오른손 법칙이야.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거와의 반대되는 법칙이 하나 더 있다. 뭐냐면 여러분들, 플레이밍의 왼손 법칙이야. 자, 플레이밍의 왼손 법칙.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얘 오른손이죠? 얘 뭐죠, 여러분들? 왼손이죠?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은 반대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저기 뭐였죠, 여러분들? 발전기였잖아요. 그럼 느낌 오지 않은가? 그럼 얘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전동기죠. 전동기. 그래서 얘는 전동기에 우리가 전자력이야. 전동기 뭐다, 여러분들? 전자력의 방향이야. 전동기의 전자력의 방향을 알아낸 법칙을 우리가 플레이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이 전자력 보이십니까? 이 전자력 우리가 앞으로 표시할 때 F라고 표시할 거야. 뭐라고 표시한다고, 여러분들? F. 알겠죠? 그러면 제가 저번에 했던 말 혹시 기억나세요? 발전기와 요 전동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했는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일단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구조가 같다고 했잖아요. 단지 뭐가 다르다고 했죠? 전류의 방향만 다르다고 했죠. 그럼 지금 얘랑 똑같은 구조로 됐다는 소리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그럼 N극, 여기가 S극, 여기도
앵글, 여기도 S극.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도체가 이런 식으로 딱 가져가자고. 여기도 도체가 이런 식으로 딱 가져가자고. 지금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봤을 때 물론 권선이 관계 있다고 가정하자고. 알겠죠? 그때 왼쪽 오른쪽 똑같은 거죠? 자, 저번에 그랬잖아요. 발전기와 전동기는 뭐가 같다고 했죠? 구조가 같대. 발전기에 자석 있어? 그럼 얘도 자석 있어야겠지. 발전기에 도체가 있어요? 그럼 얘도 뭐가 있어야 돼? 도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구조가 좀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뭐가 다르다고 했죠? 전류야. 전류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전동기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콘센트에다 플러그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됐겠죠. 그죠?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전류의 방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전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해되셨는가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해보게. N극에서 S극으로. N극에서 S극. 여기도 N극에서 S극. N극에서 S극. 여기도 N극에서 S극. N극에서 S극. N극에서 S극, N극, S극. 이렇게 나오고 있다 가져가자고. 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 전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전류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전류가 아까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됐죠? 그럼 반드시 뭐 나와요? 자작 나온다며요. 무슨 법칙이요?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 성립하죠? 그럼 이렇게 보세요. 전류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엔 그 주변에 뭐가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자속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도요. 전류가 나오겠죠? 그럼 얘도 뭐가 나온가 주변에? 뭐 나와요? 자석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플레밍이 무슨 법칙이라고 했죠? 왼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왼손도 똑같이 이 규정에 규합해요. 세 손가락 다 뭐가 돼야 돼? 직각이 돼야 돼. 뭐가 된다고? 직각. 그래서 우리가 왼손을 펼쳐보시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우리가 초딩 때 배우기를 혹시 FBI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우리가 이렇게 인문계 나오신 분들은 이런 거 공부하셨을 것 같아. 이게 왼손인데 얘도 똑같이 가까이 명칭을 한번 살펴보시게요. 자, 엄지. 그 다음에 중지, 그 다음에 뭐 있다 여러분들? 검지. 자, 봅시다. 엄지가 뭐고 중지가 뭐고 검지가 뭐냐. 일단 이 엄지가 가장 중요한 건 전자력의 방향이야. 뭐의 방향이냐 여러분들? 전자력. 그럼 미리 기억합시다. 전자력은 약호로 표시할 때 뭐로 표시한다? F로 표시한다. 전자력은 뭐로 표시한다고? F로 표시한다. 전자력의 뭐야 여러분들? 방향. 전자력의 방향. 그 다음에 중지인가요? 중지는 무슨 방향이다? 똑같이 는 자장의 방향이야. 자장의 방향. 그 다음에 검지인가요? 검지? 검지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검지는 전류의 방향이야. 무슨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를 F, 그 다음에 이게 뭐야? B, 그 다음에 우리가 뭐다, 여러분들? I잖아요. 자장, B. 그 다음에 전류, I, 전자력, 뭐야? F. 맞죠? 그럼 이제 잘 한번 해봅시다. 자, 갑시다. 일단 얘도 기준이 있어. 아까 여러분들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 보이시죠? 얘는 기준이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검지라고 했죠? 근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자장이죠? 그럼 자장이 얘가 지금 기준이야, 기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기준 선정하면 자장이니까 일로 와보실래요? 왼손이라고 했죠? 왼손. 얘잖아요. 그죠?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N극에서 일단 기준이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죠? 전류 방향이니까 얘가 지금 전류가 무슨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럼 들어가니까 전류가 들어가겠죠? 맞죠? 그러면 전자력은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자,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자, N극에서 S극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현재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한 자속 방향을 살펴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자장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나온가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잘 봐보세요. 현재 얘와 얘의 자속의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같은 방향. 그러니까 얘가 자속이 더해져요, 빼져요? 더해지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밀 나오죠, 밀. 맞죠? 지금 보라색 자석과 지금 자석이 나오는 하얀색 자석이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럼 자석이 서로 더해질 빼죠? 더해질 거 아니야. 얘는요, 현재 이 밑에 보면 하얀색과 빨간색이 서로 같은 방향, 다른 방향. 다른 방향이죠? 그러니까 무슨 방향이야? 소죠. 맞죠? 여기도 봐보세요, 이제. 여기도 보시게 되면 하얀색과 빨간색이 무슨 방향? 소죠? 자석이 빼지잖아요. 소. 그 다음에 얘는 서로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인 거죠? 얘는 자석이 뭐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지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자석이 강하고 이쪽은 자석이 약하대요. 얘도요. 이쪽은 자석이 약하고 이쪽이 자석이 강하죠. 그러면 당연히 보지 않더라도요. 요 전자력의 방향은요. 얘는 당연히 미래에서 어디로 가? 소로 가겠죠. 그럼 얘는요. 강한 데에서 어디로? 약한 데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자, 해볼까요?
이거죠. 해봅시다. 자, N극의 S극이죠.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전류의 방향. 그럼 전류가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럼 전자력이 어떻게 된가? 아래로 가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이지? 그럼 얘는요? N극의 S극이죠? 전류는요? 나와요? 들어가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자력은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맞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N극의 S극이죠? 전류가 들어가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자력은요? 아래로 발생이 되겠죠. 그럼 얘는요? 얘는요? 어때요? 얘는 N극의 S극이죠? 전류가 나와 들어가? 나오죠? 그럼 전자력은요?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법칙이야? 플레이밍의 왼손 법칙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전자력은요, 이 발전기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자력이라는 개념이 뭐죠 여러분들? 스스로 힘이 생겼다는 소리야. 얘는 지금 내가 뭐라고 했죠? 잡고 움직여준다고 했죠? 근데 제가 얘 말할 때는 누가 움직인다 말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얘는 힘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도체가 지가 지 스스로 움직여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잘 생각해봐. 발전기는 기전력을 발생한 거였죠? 얘였잖아, 얘. 맞죠? 근데 전동기는 뭘 발생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전동기는? 이걸 뭐라고 하죠? 토크라고 하죠? 얘는 토크를 발생시켜야 돼, 토크. 뭘 발생시킨다, 여러분들? 토크. 토크는 뭐야, 여러분들? 회전력이야. 얘는 누가 돌려주지 않아요. 반드시 지가 지 스스로 우리가 돌아가야지만 반드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토크라는 게 나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가 지 스스로 전자력이 나오니까 나중에 얘가 스스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구리 막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위쪽에 있는 이 막대가 얘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있는 이 막대가 얘라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자력. 얘는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죠? 왼손 법칙이니까요. 그럼 얘는요?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럼 누가 돌려줘? 절대 안 돌려줘. 얘는 전자력 때문에 지가 지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해되셨어요? 그 회전에 나오는 회전력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토크라고 해. 알겠죠? 전동기에서는 토크야. 알겠죠? 발전기에서는 뭐다, 여러분들? 기전력이야. 그래서 토크는 항상 여러분들 뭘 발생시켜? 회전력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 이 두 개가 좀 바뀌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얘가 검지, 얘가 중지.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도 있으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알겠죠? 여기가 뭐야, 여러분들? 여기가 검지. 여기가 뭐다, 여러분들? 중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개가 바뀌더라 좀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어떤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할게. 요 플레이밍의 왼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전동기야. 전동기인데 무슨 방향을 알기 위한 거야? 전자력이고 그 전자력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전류의 방향이 이미 결정이 돼서 안 돼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이 F, 여기 F라고 하죠? 이 F의 방향을 알아내는 법칙이야. 알겠죠? 이 법칙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 플레이밍의 왼손 법칙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지금 세 장을 거쳐서 여러분들께 지금 저랑 같이 기본적인 원리 법칙을 공부하셨어. 그러면 이 법칙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중이 아니죠? 우리가 다음 강의 때 본격적으로 직육이라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중요한 법칙이 몇 가지 있다고? 네 가지야. 이걸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오셔가지고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직육 발전기 수업 들어가시게요. 아시겠죠? 오늘도 꼭 복습 열심히 하시고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